자, 이번 시간에는 BSC 관점에서 전략적 경영지표 설계 및 평가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경영의 피라미드 속에서 지금까지 다룬 게 비전, 그 다음에 전략 목표, 그 다음에 핵심 성공 요소 CSF,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KPI 이렇게 됐단 말이죠.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건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지금까지 이제 여기고,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건 요거고, 그래서 1, 2, 3. 요 밑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경영의 그런 흐름 원리에 의해서 과연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전략적 경영 지표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전략적 경영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뭐냐? 기능성이 뭐냐? 조언 지표는 전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한다. 행동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사업부의 전체 매출액을 관리한다. 지표가 매출액이다. KPI가 매출액이에요. 이 매출액이라는 지표를 가져갔을 때와 또 하나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주었을 때, 아니다, 전체 매출 목표가 50%고 그 중에서 고급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50% 추가하겠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평가받는 건 50%는 전체 매출 규모지만 나머지 50%는 무엇을 팔았는가? 그 중에서도 고급 브랜드의 매출. 제일모직의 이 양복, 의류, 남성복 브랜드에 보면 로가디스도 있고 이제 갤럭시도 있어요. 갤럭시에도 그 브랜드를 보면 그냥 일반 갤럭시가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카디날이라는 것도, 갤럭시 중에서 이제 비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스미스라라는 또 브랜드가 있어요. 거의 한 양복 한 벌에 한 150만 원 정도 가는. 그러면 그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그럼 전체 매출액 중에서 스미스라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 그걸 관리할 때와 관리하지 않을 때 종업원들의, 우리 일선 매장의 점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다행이다. 없으면 그건 유효한 지표가 아니에요. 막 그 지표로 평가를 했을 때 종업원들이,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최우영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노멀한 제너럴한 갤럭시를 입을 분이 아니고 스미스라를 입을 분입니다. 그러면서 더 그걸 권하고 막 이렇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 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종업원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경영자의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조언 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고 최고 경영자, 즉 회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일련의 행동이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경영지표를 바라봐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영평가 시스템의 균형. 바둑을 두면 9급이 있고 9단이 있어요.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 둘 줄 아십니까? 얼마나 두세요? 7급. 7급은 잘 두는 거지. 기가 막히게. 저는 5단 둡니다. 아마 5단.
거의 뭐 밥 먹고 살았다고 봐요. 썩 잘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쪽 아마추어계에서는 그 좀 한바둑하는 스타일. 근데 제가 국업일 때가 있었어요. 국업은 주로 바둑두와 뭐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왜 아다리라고 말을 안 했느냐. 주로 싸움의 주제가 아다리라고 말하는 거 가지고 싸운다. 그 다음에 축으로 몰면 나가 또 이렇게 나가서 제일 끝에 가서 더 나갈 곳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축이네 딱 이런단 말이에요. 국업이 잘 쓰는 말. 다 이긴 바둑 졌다. 다 이긴 바둑을 왜 지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업의 언어조차도 이게 이상해. 두수 앞을 못 봐. 근데 구단은 저는 그래도 딱 한 요런 속도로 두면 최소한 요 한 수와 한 수 사이에 한 20수 정도는 보거든요. 딱 이렇게 두고 나서 또 상대방이 딱 두면 그러니까 내가 두고 나서부터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 상대방이 어떻게 둔다. 딱 두면 한 20수 정도는 이렇게 대략 본다. 그럼 구단은 어떠하냐? 이창호 같은 경우 바둑 한 판을 본다. 이창호 누군지 아세요? 이창호하고 바둑 두면서 주의할 점. 이창호 얼굴을 보지 말아라. 초반에 이창호의 대마를 잡고 무지하게 유리해졌어, 누가.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신문에 기자들도 막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이창호가 오늘 지는 모양이다. 근데 정작 이창호는 그냥 태연하게 그냥 뭐 급하지도 않아. 그냥 상대방이 공격하면 한 칸 딱 띄고 그 다음에 또 잡으러 오면 그냥 하자는 대로 슬슬 이렇게 그러다가 상대방이 이창호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봤다. 쳐다보니까 너무나 태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창호 자기가 대만은 잡고 유리하다고 느꼈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그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급해져요. 뭐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이기고 있으면서 자기가 급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막 이렇게 서둘다가 보니까 자기가 더 무리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어느새 한 발 한 발 거의 완성국에 가깝다는 바둑이 이미 비슷해졌다. 거기에서 이미 게임이 가는 거야. 그래서 바둑 두면서 이창호의 얼굴을 보지 마라. 그냥 바둑판만 보라. 얼굴 보면 그 너무나 태연한 그 자태에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그러면 기업은 구단이 있고 국업이 없겠는가? 기업도 마찬가지. 구단의 기업이 있고 국업의 기업이 있어요. 국업의 기업은 그야말로 두수 앞을 못 보는 거지. 아다리 치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 축이네 이런 게 국업의 기업. 구단은 딱 보면 아는 거지. 앞으로 1년 후가 어떻고 2년 후가 어떻고. 그 수준이 바로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매트릭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우리의 그 비전 전략을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회사 레벨의 전략이 사업부 레벨의 전략으로 브레이크다운되고 그 다음에 팀 레벨의 전략으로 브레이크다운돼서 실행 수준의 계획까지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전략적으로 예측된 행동이에요. 의도된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동된 원리가 뭐냐? 바로 평가지표예요. 평가지표. 전사지표, 부문지표, 팀지표. 그래서 BSC 관점에는 Financial, Customer, 그 다음에 Business Process, Learning and Growth라는 네 가지의 균형적인, 여기서 말하는 밸런스드라는 게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너무 이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네 가지가 치우침이 없이 반대로 말하면 균형된 그런 매트릭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SC 평가 시스템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성과 관리 지표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것이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내에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팅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게 BSC가 바라보고 있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성과 척도로서의 균형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항상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과거 속에서 연장돼 왔고 그 연장선은 이제 미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표들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경우가 많아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게 전부 과거들이에요. 과거. 이익, 손해, 이게 전부 과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인 척도라는 것이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뭐가 달라지느냐? 자, 여러 가지 기술 혁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효과나 네트워크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한계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기존의 경영 방식이. 어떤 한계점이냐? 이런 재무적 지표로 굉장히 경영자 지표가 한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의 과거 지향적 관리. 항상 재무 지표라는 특성 자체가 과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장기 전략보다는 단기적 전략에 치중하는. 그 다음에 내부 효율 통제 중심.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척도가 필요합니다. 척도라는 게 크게 보면 자, 4분면이 있어요.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 다음에 결과 중심적인, 과정 중심적인.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과 중심적이고 내부 중심적인. 그래서 어떤 예산의 어떤 성과, 그 다음에 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Revenue Growth, 이 매출 성장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재고 회전율, 이런 전통적인 지표에 굉장히 오리엔트되어 있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될 거는 결과 중심적이면서도 외부적인, 결과 중심적이면서도 외부적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외부라는 건 고객이 바라보는 쪽이 외부예요. 고객이 바라보는 쪽에서 주로 우리 제품의 회전율, 그 다음에 반복해서 우리 제품을 사는 고객들의 비율, 재구매율, 재방문율, 그 다음에 쉐어홀더 리턴, 주주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고객 불평 또는 불만, 마켓시어, 이런 것들이 주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해가는 시각이다.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이면서도 결과적인 게 있어요. 프로세스에 속하면서 이게 뭐예요? 온타임 딜리버리, 정해진 기간 내에 도착한 비율,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의 리더 타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정에 속하지만 탁월해야 될 기업의 능력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은 외부적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과정 중심인 것, 즉 벤치마크 메저, 이건 뭐예요?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우리의 수준, 그 두 개를 척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 최고는 어느 수준이다, 우리는 어느 수준이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의 경향, CSI, 또 경쟁사하고 우리와의 차이, 자, 이런 점에 대한 모니터. 그래서 BSC 포커스라는 건 이런 네 가지 범주의 모든 영역이 균형되게 관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밸런스드 스코어카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척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메저라는 측면에서의 균형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네 가지 시각의 균형이, 네 가지 시각. 재무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이걸 바꿔놓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재무적인 지표에 상당히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마켓 리더십, 매출 성장률, 수익성. 근데 이게 현재예요. 현재 고객과 프로세스. 그 다음에 미래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될 거냐 하면, 자, 학습과 선장. 우리 종업원들이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로부터 높은 판매 점유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직이 드물다. 이직률이 낮다. 자, 그런 종업원들이 결국은 이런 프로세스를 창출해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짧은 제품 출시 기간, 제조 사이클 타임, 불량률, 수율. 자, 이와 같은 퀄리티는 결국은 고객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객 만족은 결국은 수익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략 오리엔트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과연 뭐겠습니까? 전략 오리엔트 되어 있다는 것은 기업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기업의 방향성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비전과 전략적 목표로서의 일치성이죠.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이 자원을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도 옳고 거기에다 자원을 부어야죠. 그래야 다이나믹, 즉 활동성도 살고 전략에 초점도 맞춘다. 이것이 효과적인 실행 전략을 통한 기업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이건 뭐예요? 뜬구름이다. 뜬구름. 이 활성도 없고 초점도 없는. 박두준이 쓴 박두준이 쓴 누구세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삼도 산말. 그거 누가 쓴 시? 그 시하고 똑같지.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다이나믹하지만 초점이 흐려졌다. 이건 기업의 목표하고 헛심 쓰는 거예요, 헛심.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안 맞아, 방향이. 서울을 열심히 뛰어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 광주로 뛰어갔다, 광주. 이건 둘 다.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략과 연계된다는 것은 이런 전략 맵이 있어요.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해야 돼. 오늘 우리가 여기서 MBB 교육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MBB 학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뭔가 지식을 함양하는 이유는 내부 프로세스적으로 식스시그마 실행 프로세스, DMAIC 또는 식스시그마 성과 창출 프로세스. 자, 이런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의 시그마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고객한테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능력과 그 다음에 제품 제조 능력, 그 다음에 적기에 공급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고객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인과관계가 파악이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재무적인 목표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전략 오리엔트된.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BSC 지표는 항상 과거에 4가지 장벽에 있었어요. 비전이 전 직원의 5%만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25%만 전략과 연계된 성과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60%의 조직은 실제 예산과 사업이 서로 연동되질 않아요. 예산이 백업되지 않은 사업 계획은 그건 완전히 계획이랄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스케치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85%의 고위 경영자가 불과 1시간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BSC는 비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쉐어드 비전을 공유한
그 다음에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 계획과 예산과의 그 일치성, 그 다음에 예산과 사업 계획에 연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실행 결과와 피드백, 거기서 전략의 업데이트,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직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만나서 회의한다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비전이 연 단위의 사업 계획과 어떤 형태로 부합되고 있느냐, 그러한 그 부합성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또 이 부드럽게 그 시스템적으로 상호 간에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자, 이것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하면, 여기서 척도로서, 성과 척도로서의 균형이라는 의미는 재무와 비재무, 장기, 단기, 선행, 후행. 여기서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선행지표는 훈련된 종업원. 그 다음에 후행지표는 그 훈련된 종업원이 프로세스의 능력.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또 선행지표는 그 고객 방문 횟수. 후행지표는 매출액.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인과관계가 되는 그런 선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과 개인 측면의 균형성.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은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시키고, 내부 프로세스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은 재무적 향상으로 연결된다. 이게 성과 척도로서의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비전 전략 오리엔트. 이것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 지표의 조합이다. 조직 전 구성원이 조직이 나가야 될 방향을 알고 공감한다. 그다음에 조직 구조의 변화, 계획 수립, 예산 편성, 통제의 기반이 전부 다 연계된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자, 조직 내부에서 전략을 공유하고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평가 지표와 의사소통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BSC의 평가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어프로치 합니까? 첫째, 실천지향적 방법론. 그래서 BSC를 갖다 우리가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Methodology. 이게 뭐니? 첫째, 기업 전반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으로 보면 각각의 어프로치 단계.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치 동인, 전략 및 전술에 연관된 성과 측정. 자, 이것은 가치 동이라는 것은 성과 지표는 주주 가치 동인을 지원하고 이에 연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TSR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어요. Total Shareholder Return이, 주주 수익률이. 계속 연속해서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주면 기업의 성과 촉도로서 최상이다. 결국은 기업의 고객이 자기 제품을 사는 사람도 되지만 자기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기도 하다. 투자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돼요. 또 주가가 올라야 되고 배당률이 또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업의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죠. BSC 영향. BSC는 주요 이제 스코어 카드예요. 운영 고객, 재무, 전부 다 직원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핵심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성과 측정 시각의
그 균형성, 성과 측정, 선정 프로세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및 사용, 성과 측정 및 보상 또는 보고의 일관성, 그 다음에 이 IT적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것인가, 성과 측정, 보상의 연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 방법론에서 설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가 자,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arget. 그래서 각 조직적 레벨별 회사의 비전 전략과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표 개발 단계예요. 지표 개발 단계가 초기에 조금 더 원천적으로 들어간다면 환경 분석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개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이 어느 레벨까지 이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기업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운영하는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예산, 결산,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통합된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Peopl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이거는 주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 및 보상이란 관점에서 핵심 역량 개발, 교육 훈련, 경력 개발, 보상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그러니까 전체 경영 구조를 재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nformation Management and Reporting. 통합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성과 관리 보상, 성과 관리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모듈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듈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4가지 카테고리가 여기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단 기업 전체를 이해하는 쪽에 우리가 속한 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기업 가치 향상 측면에서 비전 전략을 재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조직 구조를 재검토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단계는 퍼포먼스 매저먼트 측면에서는 비전 전략을 재검토하고 현행 평가 지표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의 성과 관리 프로세스, 즉 현행 관리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게 돼요. 회사마다 이미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현황 인사관리 프로세스, 인사평가 프로세스, 연봉제라든가, 그 다음에 업적평가, 또 능력평가에 관련된 기존 시스템을, 또 기존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IT, 어떤 운영 툴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설계 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성과관리 전략 및 비전 수립, 설계 원칙 수립. B에서 C를 가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설계할 것인가. 설계 원칙은 일반적인 기업은 보통 4가지 시각으로 설계를 하죠. 근데 주로 초기 유럽에서 이 BSC를 받아들일 땐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종업원 관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관공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관점일까? 이 4가지 관점이 맞을까? 관공서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재무적 수익이 있어요. 그럼 재무적 수익이 과연 관공서의 입장에서 타당한 거냐? 그다지 타당하지 않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그다지 타당하지 않잖아요. 정부 환경처에서 과연 BSC를 한다. 그럼 환경처에서 무슨 이익을 극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공성이나 봉사, 또 국민에 대한 어떤 정보 서비스 또는 환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파이낸셜이 더 중요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설계 원칙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관점에서는
성과 측정 지표를 도출하고 목표를 합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어떻게 갖느냐.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각 부문별로 이제 평가를 할 텐데, 목표가 루즈하면, 목표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목표가 엄격하면 그만큼 각 해당 부문의 성과가 굉장히 취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목표가 타당하냐, 전체 부서가 아주 공평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냐,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아주 작게 쓰여 있지만 실제 BSC를 적용해 나가는 단계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성과와 연계된 관리 프로세스. 성과와 연계된 관리 프로세스가 뭐예요? 얼마나 로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고, 그 다음에 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 게더링을 해서 가공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드는데 유효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지표 자체는 컨셉은 좋지만 그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또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인사관리, 승진, 그 다음에 인센티브 페널티,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약 한 3년 정도의 시간적인 버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에는 이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BSC에서 나타난 점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다소간 언밸런스 되는 면이 있어요. 즉 시스템에서 그렇게 정해서 평가되긴 했지만 사람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라는 게 CEO가 보는 관점과 그 시스템에서 나온 평가 결과가 너무나 결과가 틀리다면 그걸 누가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스템에서는 영업부가 1등 했는데 사장이 보기에는 영업부가 꼴찌인데 시스템에서는 1등 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친 다음에 이 보상 체계와 연계시키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이건 이제 주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실행 단계죠.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향후 계획 수립입니다. 자, 구축 단계, 모빌라이제이션, 어세스먼트, 비전 앤 디자인 프린시플,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액션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단계별로 아까 설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초기 준비 단계. 자, 회사의 비전 전략이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단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 지표와 또 그 지표를 평가하는 시스템,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내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설계 원칙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새롭게 우리는 어떤 비전을 세울 것이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BSC를 설계해 갈 것인가. 즉 시각은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몇 가지 시각으로 나눠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설계하게 돼요. 설계한다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지표를 설계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액션은 IT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IT. 물론 수작업으로도 관리가 돼요. 근데 수작업으로 하기엔 너무 조직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초기에
모빌라이제이션 단계에서 활용 툴들. 여기서 주로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 꼭 식스시그마 하듯이 주로 이제 팀이 짜여지고, 그 다음에 그 팀들이 전체 그 기업이나 또는 조직의 그 기본적인 전략을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팀 조직도, 업무 일정표, 비전 검토안, 커뮤니케이션 계획, 전체 추진 계획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설문지, 그 인터뷰, 각 그 임원들을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성과물들 중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그 다음에 분석 툴들. 이건 뭐예요? 밸류 베이스드 매니지먼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주요 산출물들은 현행 평가 체계, 현행 성과관리 지표, 현행의 기업 성과관리 시스템, 현행의 정보 시스템 등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업적 평가의 문제점은 굉장히 다분히 과거 지향적이고 단기 업적에 치우쳐져 있었고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BSC 이후에 강화시켜야 될 그 목표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다에 밑줄을 그으세요. BSC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든다면 합의입니다. 합의. 각 부문 간 이해관계자들이 이 디자인된 매트릭, 즉 지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좀처럼 합의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합의된 결과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설령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그 지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합의된 지표나 합의되지 않은 지표나. 그러나 합의됐을 때하고 되지 않았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가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실로 대단한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전체에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와 개인의 목표를 전략에 정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를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산이 연동되고 전략적인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핵심 추진 사항들이 발굴이 돼요. 그 다음에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BSC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원칙. 설계 원칙에서 주요한 산출물, 성과관리 비전 및 전략, 설계 방향, 설계 원칙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설정 방향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 주요 성과 지표의 관점은 재무적 지표와 운영적 지표의 균형, 그 다음에 전략과 연계된 성과 지표의 관리, 과거와 미래 예측 정보를 포함한 성과 지표의 설정, 그 다음에 플랜 두시의 일관성 유지. 자,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을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시각을 확보한다고 그랬죠, 아까. 지금 4가지 시각을 우리는 그대로 4가지 시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5가지 시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BSC는 어디까지 세분화할 것이냐, 부문 단위까지 세분화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까지 세분화할 것이냐. 또 BSC에서 나온 평가 결과를 바로 이 인사평가에 연동시킬 거냐, 아니면 3년 동안 유보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원칙을 사전에 세워놔야 돼요. 그러한 원칙 없이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딱 오픈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혼란이 대단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가 되겠어요. 하나의 가치 동인과 이제 그 결과인데, 매출 성장은 판매 가격과 판매량, 요 2개 곱한 게 이제 매출액이죠. 판매 가격은 시장의 특징과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거고,
판매량, 고객 상품 채널.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야 될 value based management. 과연 우리가 잠재적으로 해야 될 이니셔티브가 뭐냐? 이게 이니셔티브예요. 그래야 우리가 매출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실행 단계에서는, 요 디자인 단계에서는 지표가 나오고 목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체계가 나오고 전체 성과 관리 프레임워크가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제 패키지, 종합 분석표 및 권고안. 이 패키지라는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 BSC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가? ERP에서 나온 것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젠티아, 또 이 주식회사 넝쿨에서 나온 국산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과 지표, 예를 들면 고객 만족 극대화라는, 우리가 지금 설계한 거는 요 KPI죠. 목표가 있고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여기 앞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일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목표, KPI.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이, 자, 이와 같은 거예요. 각각의 아웃풋에는 이와 같은 전략 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서비스 및 친절 교육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원스톱 고객 서비스 대응 체제가 구축이 됐다. 그것은 곧 프로덕트 오브 초이스 포지션을 구축이 되고 이건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고객 관리 강화, CRM 강화라는 프로세스가 또 이 원스톱에 기여했고 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니즈를 발굴해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하나의 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매트릭, KPI, 설계된 KPI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 나와 있고요. 이런 걸 도출해가는 과정상에서 합의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전체 프레임워크와 시스템 구현 방법 및 활용 지침서, 액션, 실제 이제 운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선행 지표에 대한 차트, BSC에 관련돼서, 자, 전사 핵심 전략 과제가 제품 구조 고도화다. 그래서 전차 KPI가 전략 제품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각 부문에서 얼마만큼 이 비중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참여 비중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 부서가 이 신제품 개발에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영업, 마케팅, 기초연구소, 그 다음에 연구소 다 포괄적으로 참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개발도 기존에는 연구소 쪽에 굉장히 책임을 100% 주었지만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접점과 그러한 정보를 실제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채널에 상당히 중점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략 맵입니다. 인간관계. 여기 인과관계인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파란색은 우수, 노란색은 워닝, 빨간색은 완전히 관리에 들어가야 될 위험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룹별로 실적이 이와 같이 분석이 돼요. 분석이 돼서 최종적으로 딱 항목별로 딱딱 나옵니다. 자, 계획 대비 실적이 나오고 순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그래프적인 이런 시각으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 딱 앉아서 보면 이게 내비게이트. 재무적 관점에서 이런 KPI가 있었는데 지금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는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앉아서 최고 경영자 요거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잘 안 된다. 이게 총 수익 대비 정권 수익 비율 이게
지금 운원 표정이죠. 이걸 콕 누르면 디테일이 나온다. 그야말로 앉아서 완전히 중앙 통제가 다 가능한 거다. 일일이 불어서 물어보지 않아도 시스템 내에서 회사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 밸류 드라이버와 KPI 관계. 키 밸류 드라이버가 뭐예요? 실제 NOPLAT, 세후 수익률이죠. 이게 KPI. 이런 KPI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밸류 드라이버. 그래서 실제 우리 하위 부서에서 조직에서 해야 될 집중적인 일들이 여기서 산출이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프로젝트도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강화하기 위한 일들이 바로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BSC 경영 평가 시스템의 의, 전략을 명확히 하고 부서 간의 전략 목표에 대한 합의를 효과적으로 도출한다. 두 번째, 자, 예상과 전략적 목표를 연계시킨다. 그 다음에 개인, 팀, 본부, 전사의 목표를 전략에 정렬시킨다. 그 다음 지속적 개선입니다. 체계적인 전략적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략 실행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드릴다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게 돼요. 그 전략 맷,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통해서 성과 지표의 원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통해서 미래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그 각종 양식과 평가 서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산업 환경 분석, 산업 환경 국내, 기능별 분석. 그래서 전략 수립에 하나의 그 포맷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미 추출, 전략을 도출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양적 경영에서 질적 경영으로 간다든가, 다각화에서 집중화 쪽으로 간다든가, 뭔가 이 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시가 되면, 그 다음에 회사의 비전과 시각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세분화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전사적인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설계된 측정 지표의 현 수준, 그 다음에 이 지표의 가중치가 결정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중치의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를 갖다가 실적 대비 목표를 관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진한 것에 대한 실적 분석. 자, 요런 그 하나의 스타일은 제가 2000년도에 그 어떤 회사에 매출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BSC를 실제 그 도입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그 장표를, 그런 포맷을 혹시 그 실제 우리도 한번 샘플로 실행해 본다면 사용을 할 여지를 드리기 위해서 삽입을 시켜놨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